어떤 분은 전화 왔더라고요.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되더니 지금까지 뭐 좋은 변을 보고 있다. 이 타이거너트라는 건요, 7세기 때 스페인에 전파되어서 그 스페인에 가면은 그 발렌시아, 바르셀로나 그 밑에 쪽에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게 오르차타의 주재료로 이제 사랑받고 있는 감자, 고구마 같은 뿌리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는데 아프리카,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고요. 스페인에서는 해당 식물을 이 물과 함께 갈아서 여름철 스테미나 음료로 마시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났을 때 민간요법으로 먹어왔던 음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골, 스페인에서는 추파, 땅속의 아몬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영양 성분을 보면 식이섬유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그다음에 6가지 미네랄, 그 많은 미네랄,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 인, 7가지 비타민 E, C, 비타민 B, 엽산, 리보플라빈, 그다음에 티아민, 니아신, 불포화 지방산의 이런 영양소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발표된 자료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질 이런 이 영양소가 최적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미가 정말 최적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 나사에서는 정말 많은 곡류나 많은 그 근체 중에서 이 타이거너트의 비율을 보니까 완벽하다. 사람이 먹기에 가장 구조적으로 비율적으로 굉장히 완벽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이거너트의 효능들을 보면 우선은 마그네슘이나 칼륨, 비타민, 식이섬유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우리가 먹는 근체나 곡식류 중에서 타이거너트처럼 식이섬유가 가장 많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채식을 하면 식이섬유 걱정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식이섬유가 언제 우리가 많은 양이 필요할까요? 언제 많이 필요하냐면 변비 걸렸을 때, 장이 안 좋을 때. 근데 식이섬유만 많이 먹어도 영양이 우리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야채, 식이섬유 정말 많지만 부족할 수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식이섬유 비율이 많은, 그러면서도 지방이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영양에도 좋고 그다음 변비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 마그네슘 함량이 고구마의 6배, 바나나의 3배 정도. 그다음 칼륨의 함량이 콩의 2배 정도, 현미의 5배, 시금치의 4배 정도, 비타민 함량이 호박의 3배, 그 다음 콩의 4배 정도, 그 다음에 식이섬유 같은 게 사과의 9배, 우엉의 14배, 브로콜리 6배, 이 정도니까 엄청 많다고 보시면 돼요. 이 타이거너트를 제가 씹어보면, 그냥 통째로 된 것을 씹어보면 굉장히 질깁니다. 그 질긴 게 거의 다, 섬유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이거너트의 성분을 보면요, 단백질, 그 다음에 기름 성분이 23.5%, 그 중에 70%가 올레산입니다. 요즘 각광받고 있는 올리브유, 올레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지방산이에요? 필수 지방산이죠. 그래서 타이거너트에 들어있는 이 지방 자체가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용성당이 21.2%, 식이섬유가 20%, 정말 많죠, 식이섬유가. 칼로리는 100g당 400칼로리로 칼로리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식사 대용으로, 여러분들 우유 대용으로도 마실 수 있어요. 이 타이거너트 원물을 가지고 콩처럼 끓여가지고 갈아서 드셔도 되고, 그러면 타이거너트 우유가 됩니다. 굉장히 맛있고, 그 다음에 진짜 뽀얀 우유가 돼요. 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냥 타이거너트의 효능들을 보면 변비, 다이어트, 그 다음에 소화장애 개선, 당뇨 개선, 혈관 건강, 뇌 건강, 피부 미용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내용은 타임즈에 기록된 슈퍼푸드로 선정되고 그 효과가 공식 인정된 자료들이고요. 이 타이거너트가 특별히 변비를 예방하거나 다이어트에 좋은 이유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딱 한 3일 드시고 변비가 회복되는 분들이 있고, 일주일 드시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약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가 밀가루, 특히 흰밀가루가 너무 많이 섭취되잖아요. 근데 흰밀가루를 먹게 되면 비만이나 당뇨병,
글루텐 불내증, 그다음 음식 중독성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빵을 먹으면 글루텐 함량이 높아요. 통밀빵은 괜찮습니다. 통밀 자체는 괜찮아요. 사람들 밀가루가 문제라고 하니까 통밀까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밀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비율이 맞아요. 그런데 흰밀을 먹을 때 특히 흰빵에는 글루텐을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글루텐을 많이 섭취할수록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음식의 중독성이 생겨요. 글루텐 자체가 소화가 안 됩니다, 사실은. 글루텐만 먹었을 때. 근데 밀가루의 비율에 있는 글루텐 정도는 전혀 상관없지만, 네, 우리가 글루텐 양이 거기서 늘어날수록 우리가 다른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빵을 먹으면 흰빵을 먹잖아요. 그러면 흰빵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먹고 싶고, 그래서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빵을 많이 먹는 거예요. 살이 쪄도 빵을 먹고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그 빵 안에 글루텐이 함량이 과하게 들어있고 글루텐이 우리 뇌에서 중독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론 설탕도 중독을 만들지만 특히 글루텐이 중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홈베이커리에 열풍이 일어났을 때 사실 밀가루 대신 이 타이거너트를 넣으면 타이거너트를 요리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우유를 마실 때 칼슘이나 다른 좋은 영양 때문에 마시잖아요. 우유의 카제인은 입자가 미세해서 그대로 흡수가 되면 알레르기 체질 혹은 산성 체질이 돼요. 근데 우유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칼슘 소비가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콜레스테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과 혈관 질환에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포화지방으로 인해서 붓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유에는 때로는 소화 먹는 것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항생제라든지 소화 먹는 나쁜 영양소라든지 호르몬제라든지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그것을 먹게 되면 소가 먹었던 항생제 이런 것들 우리가 내성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닭고기를 많이 먹는데 항생제 주사는 거의 안 맞았대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내성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는지 봤더니 닭고기를 많이 먹어서 항생제가 들어있는 거 그런 것도 내성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유는 우리가 소화시킬 수 없는 식품이다. 유당불내증이 어떤 환자,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 전 세계인들이 유당불내증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퍼센테이지가 다를 뿐이죠. 예를 들면 노르웨이나 덴마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당불내증 퍼센테이지와 우리가 갖고 있는 퍼센테이지가 다를 뿐이지 전 세계적 모든 사람이 우유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유를 왜 먹습니까? 영양 때문에 먹죠. 단백질, 칼슘, 기대하고 먹지만 기대값을 주지 않아요. 근데 살은 찔 수 있습니다. 그죠? 살은 찔 수 있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양이 없을 때 내 몸에 영양이 진짜 없을 때 있잖아요. 예전에 막 먹을 거 없을 때 그때는 우유, 계란이 또 보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양분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유를 안 마셔도 충분하고요. 우유 대신 타이거너트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 스페인에서는 호르차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배출시킵니다. LDL을 배출시켜서 혈관 건강에 정말 좋아요. 그리고 순식물성이기 때문에 비만, 변비, 다이어트, 장 건강에 좋고요.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C나 E, 칼륨, 철분들이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 타이거너트를 통해서 우유를 만들어 마시면 일반 우유와 달리 배탈이나 피부 트러블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갈아서 갖고 다니면 먹게 되면 첫 색깔이 나와요. 우유와 거의 흡사한 색깔이 나옵니다. 마셔보면 이제 물론 뭔가 가라앉아서 이런 느낌이 있지만 계속 흔들어 드시면 되고요. 마셔보면 약간 맛이 달짝지근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 영양을 위해서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변비 해결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딱 3일 정도부터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이거너트를 끓여서 갈아서 드시는 것도 괜찮고 그 분말을 이렇게 해서 드시게 되면 3일, 그 다음에 늦으면 일주일, 열흘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변비 해결을 위해서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음식, 소금, 물, 운동, 약물, 영양제 굉장히 많죠. 변비 치료하는 방법, 변비 해결하는 방법이 이미 알려진 것만 해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 개선될 수 있는데 원리를 모르면 개선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변비가 뭐죠? 우리 몸에 음식이 들어가서 장내에서 변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상행결장에서 그때부터 이제 변이 형성이 되고 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평행결장에서 만들어져서 하행결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유익균이 필요합니다. 우리 장내 유익균이 부족하게 되면 설사할 수 있고 변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거나 수분이 부족한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주는 거 원칙이고요. 그다음 섬유질이 충분히 들어가는 것도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거너트의 섬유질을 봤더니, 식이섬유질을 봤더니 사과의 9배, 우엉의 14배, 고구마의 10배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처치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똑같습니다. 현미를 계속 먹거나 사과를 계속 먹거나 우엉을 계속 먹으면 역시 변비가 예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미밥을 꾸준히 먹어도 한 달 안에 변비가 싹 해결됩니다. 그냥 시간 지나면 무조건 해결돼요. 그 다음에 아마씨도 꾸준히 먹으면 변비가 해결이 돼요. 왜 해결이 되냐면 식이섬유가 많으니까.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변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죠. 우리 몸에서는. 근데 만약에 나는 조금 더 빠르게 변비에서 탈출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섬유질이 더 많은 거 드시면 되겠죠. 섬유질이 더 많은 거. 그런데 다행인 것은 섬유질이 더 많은데도 우리가 채소는 영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에 대한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채소 우리가 한 다발씩 먹으면 사실 영양 균형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타이거너트를 처음엔 양을 늘려서 먹어도 단백질이나 지방질이 충분하기 때문에 영양에 있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100g당 58g, 절반 이상이 섬유질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어떻게 먹으면 좋냐면요. 자, 물 150에서 200cc에 우리 타이거너트 분말을 1스푼에서 2스푼 정도 잘 저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하고 이것을 드셨어요. 그리고 딱 3번, 3일 딱 드셨는데 변비가 해결된 분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열흘 동안도 해결이 안 된 분도 있습니다. 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 몸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서 타이거너트를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식사할 때 우리가 1스푼씩 섭취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식사할 때로는 1스푼씩 섭취하시게 되면 변비에 좋은데, 근데 변비에 가장 효과 있게 드시려면 물에 타서 드시는 거. 네, 물에 타서 먹는데 만약에 한 번 먹어서 안 되면 아침, 저녁 2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두유 같은 거 스톱하시고요. 이거를 드시면 되고, 왜냐하면 영양이 과하게 섭취가 되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혹은 저녁을 대신해서 우리가 변비가 너무 심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한 3일 정도를 디톡스를 이 타이거너트로, 디톡스보다 변비 해결을 위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밥을 먹으면서 한다 하면은 한 3일 정도에서 일주일 정도는 아침에 타서 마시고 두유처럼, 그 다음에 좀 이따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점심 전에 타서 먹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너무 변비가 심해서 안 좋다 그런 분들은 이제 한 하루 종일 3번 정도에서 5번 정도를 마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효과가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 왔더라고요. 하루에 6번 정도 타 먹었대요. 한 이틀 정도 타 먹었는데 변비가 해결되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뭐 좋은 변을 보고 있다, 이렇게 뭐 한 달인가 이렇게 변을 보고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고요. 아주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고 기대 이상으로 효과를 못 보는 분도 있어요. 식품이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꿀물에 이 분말을 타서 넣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꿀물을 마실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먹는 게 아니고 변비가 심한 분들 혹은 장내 유익균이 부족한 분들 짧은 시간 동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